엑셀 실무 함수 정리 오늘 1회차 특강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수업은요. 엑셀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싶거나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개설된 엑셀 실무 함수 정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엑셀 실무 함수 이제 오늘부터 배워보시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함수를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엑셀 자료들을 이제 분석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얻으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연산자를 한번 좀 복습해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건요. 우리 그냥 휴대폰 계산기에서도 사용하시는 이 연산자와 동일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제 사용하실 때 항상 이제 엑셀에서 연산을 하실 때는 앞에 이제 함수도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항상 앞에 등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입력하고 이제 이거는 셀 주소죠. 셀 주소 A1에 있는 A1 셀과 A2 셀에 있는 이제 숫자들을 더해라 라는 거죠. 근데 꼭 여기 이제 셀 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그냥 1 플러스 2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숫자는 3이라는 숫자가 도출이 되죠. 그래서 연산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만약에 혹시라도 거듭 제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윗방향의 꺽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예를 보시면 A1 셀에 있는 값을 2번 곱해줘라.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을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듭 제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음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수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양수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A1 셀에다가 A2 셀을 더할 건데 A1 셀에 지금 만약에 이제 양수 값이 더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 앞에 그 셀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이제 A1 셀에 있는 값만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분율 사용하실 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0.02 예를 들면 이제 0.02라는 수가 나왔어요. 0.02라는 수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퍼센트로 하면은 2%죠. 2%가 사실 숫자로 하면은 0.0이잖아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지?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계산식 뒤에다가 퍼센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1,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A1 셀에다가 A2 셀을 곱한, 이게 가운데 지금 곱하기 보이시죠? A1에 A2를 곱한 식이 0.02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퍼센트만 그냥 갖다가 더 써주면은 이거는 뭐라고 표시되냐면은 이제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실 때도 이제 아마 엑셀에서 퍼센트 구할 일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쉽게 퍼센트만 붙여놓으셔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엑셀 연산자인데 우리는 이제 수를 이제 배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연산자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함수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바로 직전에 배우셔서 조금 상큼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같이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덧셈은 그냥 더하기라는 기호를 썼었는데, 우리가 합계 여러 가지 수를 다 더해라 라고 할 때는 sum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um.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하다. 라는 영어가 이제 sum이죠. sum 하자, 더하자, 뭐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제 쉽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사용 예 한번 보실게요. 이 안에다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죠. 함수는 항상 앞에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 등호에 sum 함수 이렇게 넣고 안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적어 주셔도 돼요. 그 sum하고 괄호 열고 4, 6 괄호 닫으면은 그냥 이 값은 4와 6을 더해라. 그래서 결과값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등호를 붙이고 함수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괄호를 넣고 이 괄호 안에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등호 그리고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sum 함수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함수 안에 기본적인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근데 셀 주소를 많이 넣게 되죠. 그래서 셀의 범위를 넣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컴마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컴마. 그래서 이 경우는 B3 셀부터 D6 셀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셀들의 셀 주소에 있는 그 값들을 모두 더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B3부터 D6 뭐 이렇게 B3부터 D6 뭐 이런 식으로 B, C, D 5 그러니까 한 총 12개 정도의 셀이 되겠네요. 12개가 아니죠. 네, 16개겠네요. 4, 5, 6. 예, 가로에 열이 4개, 세로에 열이 4개, 가로에 행이 4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셀이 될 텐데 그 16개의 셀에 있는 그 값들을 모두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um 함수는요, 꼭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도 한꺼번에 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sum 함수를 사용하시되 B3부터 B6까지 어떤 범위를 하나 넣고요. 거기에다가 C3 셀도 더하고 거기에다가 D3부터 D5까지의 범위도 또 더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마 이렇게 컴마만 적용을 해주신다면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셀 또는 개별적인 셀 또는 범위들을 더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sum 함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average 함수도 가장 이제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함수죠. average는 이제 평균을 말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을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가지 숫자의 평균을 구한다면 그 3가지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은 평균이 구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수식을 복잡하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average 함수를 적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verage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함수의 이름만 바뀔 뿐 sum 함수와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호 넣고 average라는 이 함수의 이름을 넣고 그 괄호 안에 이제 평균을 구할 셀들을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범위로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이 average 함수도 비연속적으로 여기저기 이 엑셀 시트 안에서 떨어져 있는 셀들도 한꺼번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범위와 또 어떤 개별적인 셀과 또 어떤 범위의 영역들을 이렇게 콤마로 지정만 해주면은 지정한 영역들과 셀에 있는 그 숫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값을 쉽게 구해준다는 거죠. sum과 average는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곱하기를 우리는 이제 보통은 근데 이렇게 곱하기를 하실 때 이 연산자를 더 많이 쓰시긴 해요. 이 별표 모양의 연산자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굳이 또 함수를 적용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곱하기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셨던 sum 함수나 average 함수처럼 이제 이 함수의 지정하는 이 영역에 있는 수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나 또는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을 이렇게 지정만 해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다 곱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product라는 함수는 이제 곱셈을 사용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요, 이제 나눗셈. 이제 나눗셈도 사실은 쉽게 그냥 요 슬래시를 가장 많이 쓰시긴 해요. 네,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quotient라고 해서 요거는 나눌 셈을 할 때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모드 함수라는 거는 나누기를 계산할 때 나머지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5를 2로 나누면은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다시 좀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5를 2로 나누면 5는 2 곱하기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좀 악필입니다만 잘 봐주세요. 5는요 이제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5를 2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트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사용 방법을 먼저 보시면요. 똑같아요. 이제 함수 이름만 이제 다르게 되고요. 예를 들면 quotient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뉘는 수, 그리고 컴마, 그리고 나누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뉘는 수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하고 컴마하고 2. 그러면 5를 2로 나누는 거죠. 나뉘는 수를 먼저 적고 그리고 나누는 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uotient라고 해서 괄호하고 5와 2를 적게 되면은 이 quotient 함수의 값은 몫을 구하기 때문에 답이 2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quotient가 아니고 여기다 똑같이 모드 quotient가 아니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인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모드 함수를 쓰는데 괄호해 놓고 5, 2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드 함수라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1을 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나눗셈식이라고 해도 quotient를 쓸 때는 몫을 구해주고 그리고 모드를 쓸 때는 나머지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인수는요, 그냥 숫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셀 주소를 적어주셔도 되죠. 우리 이제 위에서 봤던 모든 함수들이 숫자 적어도 되고 또는 셀 주소를 적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uotient라고 해서 이제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컴마로 써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모드 함수인 경우에도 이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컴마로 넣어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또 함수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함수들을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엑셀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자료 보시면은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채용이라는 이 워크시트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네, 채용이라는 워크시트 보시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네, 1차는 서류 점수, 2차 필기 점수, 그리고 3차 면접, 이 세 개의 점수를 모두 총합해서 이제 잘 본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총점과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지금 보셨던 총점이라는 건 서류와 필기와 면접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모두 더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sum 함수를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F4 이 셀을 선택하시고 이제 sum 함수를 적용을 할 거예요. sum 함수 적용하시려면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sum
네, 썸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바로 밑에 엑셀이 썸 함수 쓰시려는 거죠? 라고 이렇게 썸 함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썸 함수를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렇게 썸 함수가 대문자로 입력이 되면서 괄호가 열리게 되죠. 괄호가 열렸죠? 그럼 여기다 우리는 더할 값들을 컴마로 이렇게 컴마로 지정을 해주고 괄호만 닫아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더할 값들은 어디냐? 셀 주소가 C4부터 E4가 되겠습니다. C4부터 E4. 이 세 가지의 점수를 모두 더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괄호 닫아주실게요. 그리고 엔터 드시면은 이 세 가지 서류 필기 면접 점수의 총점이 모두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1점이라고 쉽게 구해졌죠. 근데 이게 신입사원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죠.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썸 함수로 구할 필요 없이 우리 자동 채우기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4 셀에 지금 221점이라고 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 F4 셀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요 점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채우기 핸들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한해서 썸 값을 똑같이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점을 구했고요. 바로 그럼 저희 이제 평균값 그대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G4셀 선택하시고요. G4셀. 네, 평균도 우리 배우셨던 것처럼 썸 함수와 똑같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수를 입력을 하시려면요. 등호 입력하시고, 근데 이 총점 같은 경우에는요, 썸이라는 함수는 이제 쉬워요. 근데 에버리지는 이거 스펠링이 좀 어려워서 에버리지가 AB로 시작했나 AV로 시작했나 가끔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AV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AV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엑셀이 알아서 AV로 시작하는 함수를 이렇게 목록화 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에버리지 두 번째 에버리지로 나오는 이 함수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버리지 함수가 입력이 되면서 이제 인수들을 입력하라고 괄호를 열어주죠. 그래서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1차 서류와 2차 필기와 3차 면접의 이 세 가지의 함수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4부터 E4까지 이렇게 세 개의 셀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드래그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그대로 엔터 눌러주시면은 평균이 구해지게 되죠. 네, 평균이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G4셀, 지금 평균이 구해진 G4셀 선택하시고,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제 채우기 핸들 보이시죠? 여기 아래, 요 점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마우스가 십자 형태로 변하죠. 그때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점과 평균은 이제 썸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셔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지원자들의 평균과 총점 모두 정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럼 합격시킬 때는 여기 보면은 H3 셀 보세요. 합격을 할 때는 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합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뭔가 조건이 붙었어요. 이 조건이 붙었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엑셀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가 이제 바로 우리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네, if 함수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조건이 3일 때 또는 거짓일 때의
각각의 결과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는 이 값을 내놓고 거짓일 때는 저 값을 내놔라. 이렇게 조건에 따른 결과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적용법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if 함수를 사용하실 때도 앞에 이렇게 등호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등호 입력을 하고 if, 이제 영어로는 만일이라는 뜻인데 만일 이제 이 안에다가 먼저 조건을 하나 적어줘요. 어떤 조건을 적어주고 그게 참일 때면은 요 값을 내고 거짓이면은 요 값을 내라 하고 컴마로 다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컴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C 조건이요. 이제 if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등호 놓고요. if 함수에서 이제 조건이 이거예요. 가장 첫 번째 게 조건이죠. C5에 있는 이 C5 셀에 있는 값이 5가 맞으면은 이게 맞다면 이게 참이라면은 yes라는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C5에 있는 값이 5가 아니었다. 뭐 1이나 3이었다. 그런 식으로 5가 아닌 값이면은 no라는 문자열을 표시해줘라.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if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엑셀 시트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시트에서 우리 이제 합격 여부, 이제 이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를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김송인이라는 사람의 이제 합격 여부에 관한 if 함수를 여기다 넣고 자동차 여기로 쭉 밑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제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4셀 선택하시고요. H4셀. 그걸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평균 점수가 75점이면은 우리가 합격이라는 이 문자열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합격이라는 문자열을 내보도록 if 함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H4에서 H4 셀에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 그리고 if 함수 이렇게 적어줍니다. if 적으면은 바로 밑에 if 함수 사용하실 거죠? 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뜨죠. 이렇게 if 함수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닥 클릭하면 if 함수가 들어가고 괄호가 열리게 되죠. 네,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먼저 적어줍니다. 이제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조건은 바로 평균 점수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김송인이라는 사람의 평균 G4에 있습니다. G4 셀 선택을 합니다. G4 셀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여기 바로 G4 셀이 입력이 되죠. G4 셀에 있는 값이 75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부등호와 등호를 같이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G4에 있는 값이 이렇게 75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크거나 같다. 그 조건을 입력을 했으면은 컴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평균이 이제 75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이 조건이 맞으면은 결과값이 뭐가 되죠? 이 조건이 맞으면 결과값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합격이라는 문자열을 내주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합격,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문자열을 엑셀에 표시를 해줄 때에는 꼭 이제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를 넣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숫자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엑셀에서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걸 아는데 이 문자의 경우는 이 앞에다 이렇게 꼭 따옴표를 붙여주세요. 따옴표. 그래야지 이제 숫자와 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75점 이상인 조건이 맞으면은 합격이라고 써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이 조건이 아니면은 거짓일 때의 값을 써줘야겠죠. 거짓일 때의 값은 불합격이죠. 75점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이죠. 그리고 이제 합격, 이제 이 조건이 진실일 때에 요 결과값을 적어주고
컴마 꼭 찍어줘야 됩니다. 컴마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불합격, 그게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도출해 주어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수에서 괄호를 꼭 열었으면은 괄호 꼭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김송인 학생은 학생이죠. 학생이 아니죠. 지원자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요 채우기 핸들로 딱 더블 클릭해 주면은 이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셀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그 중에 대표로 가장 센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if 함수를 적용을 해서 쉽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우리가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 if 함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if 함수는요,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 중첩이라는 게 if 함수를 계속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if 함수를 우리가, 중첩하여 사용할 때는 조건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트에서는 75점 이상, 평균이 75점 이상이면은 그냥 합격시켜라. 조건이 지금 하나예요. 조건이 하나.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기업에서는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뭐 생각이 난 게 예를 들면은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승무원, 이제 비행기 승무원을 채용을 할 때 키도 뭐 160 몇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수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서비스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참 승무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뭐 지금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승무원을 채용할 때 보면은 그 채용한 조건이 이렇게 평균 점수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무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다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많을 때는 추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if 함수를 사용하실 때 앞에 등호 꼭 입력해 주시고요. 일단 if 함수를 시작한다. if 함수하고 괄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을 먼저 넣어요. 조건을 넣었는데 그 조건이 참일 때면은 예를 들면 이제 참일 때 여기에다가 이제 참일 때 값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우리 채점할 때 80점 이상이면 B고 90점 이상이면 A고 이렇게 학점일 때는 낙제가 아닌 이상 이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에 따라서 A, B, C, D 학점 매기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수의미양가 매길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점수, 세부적인 점수에 따라서 어떤 이제 수미양가로 또 나눠줄 때 이런 식의 함수를 우리가 조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건에 일단 맞는다고 하면은 이제 참값수를 보내요. 근데 참값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조건이 참일 때는 if 값인데 그럼 거짓일 때 값은 뭐냐? 거짓일 때 값도 어떤 값이 아니라 또 수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더 타서 그 함수 안에서의 참, 거짓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조건이 참이면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요거 두 개 값이었는데 이제는 조건이 참이면 이제 어떤 점수가 나오면은 그게 뭐 80점 이상이면은 뭐 A고 뭐 90점 이상이면 A 플러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if 함수를 타서 이제 A, B, C, D, E, F 이런 식의 점수를 매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if 함수는 계속적으로 중첩을 해서 사용 가능한데 이제 조건이 맞았을 때 어떤 단일값이 아니라 그 값 자체를 또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건이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if 함수 자체를 참일 때의 값 또는
거짓일 때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if 함수는 특징이요. 조건에 대해서 참 아니면 거짓 두 개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이 적용될 경우에는요. 각 조건에 대해서 결과값을 입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 뭐냐면요. if 함수를 이제 쓸 때는 참일 때의 결과값과 거짓일 때의 결과값을 꼭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if 함수가 있으면은 요 가장 바깥에 있는 if 함수는 참일 때의 결과, 거짓일 때의 결과값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if 함수 자체에도 또 참일 때의 결과값, 거짓일 때의 결과값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이 조건 자체가 거짓일 때에 한 번 더 타라고 입력해준 이 if 함수 안에도 참일 때의 결과값, 거짓일 때의 결과값이 각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저희 이 if 함수를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 보셨고요. 이제 중첩된 if 함수를 직접 사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채용이라는 이 워크시트에서요. J4로 가볼게요. J4. 여기는 이제 합격된 이 지원자들 중에서 등급을 구할 겁니다. 등급.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또 우수한 이제 인재들은 뭐 A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또 채용 때의 심사 점수가 좀 낮았던 사람들은 이제 뭐 등급이 좀 낮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뭐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제 신입사원들의 이제 이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등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J4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지원자의 등급을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L2 셀부터 이제 등급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은 A고 85점 이상이면은 B, 75점 이상이면은 C라는 등급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점을 정하거나 뭐 수미양가로 성적을 평가하거나 할 때 이제 자주 쓰게 되는 게 이제 중첩 if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J4 셀에다가 한번 중첩 if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셀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J4 셀 선택을 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 if 함수 입력합니다. if 함수 따닥 입력하면 네, 먼저 조건을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입력을 해야겠죠.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평균을 가져와야 됩니다. 평균 점수가 우리 이제 G4에 있죠. G4 평균. G4 평균 점수를 일단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셨죠? 이 점수가요. 일단은 90점 이상이면은 A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그 9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이제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90점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등급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게 참일 때의 값은 컴마 찍고 A라고 나옵니다. 근데 A 그냥 적지 마시고요. 우리 문자로 A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평균 점수 G4 셀에 있는 지금 G4 셀에 있는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래요. 근데 A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90점 이상이 아니라면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값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B가 될 수 있는지 C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if 함수를 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if 함수를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요거를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러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이 조건이 참이 아닐 때
그럴 때는 if 함수를 타야 되니까 그냥 if 함수를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그냥 if 함수 괄호만 이렇게 넣은 상태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조건이 거짓일 때의 값인 거예요. 지금 이 if 함수. 정확히 적진 않았어요. 그냥 if 함수를 넣어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가장 바깥에 있는 if 함수에 대한 괄호를 받아줘야겠죠. 그냥 일단 이렇게만 넣어주시는 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중첩된 if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틀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if 함수 안에 중첩으로 들어간 if 함수, 지금 빨간 괄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완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빨간 괄호 가운데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빨간 괄호 안에 마우스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이제 G4, 일단 G4 조건을 씁니다. G4 함수가, 그럼 이제 90점이 아닐 때, G4 함수, G4 안에 있는 이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아닌 경우에 지금 이 if 함수를 다시 타게 됐죠. 그럼 이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G4에 있는 평균 값이 그럼 85점 이상이니 한 번 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다 G4에 있는 값이 85점 이상인가? 왜냐면 85점 이상이면은 B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4 값이 85점 이상이다. 이게 참이다. 그러면 컴마 찍고 B를 도출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85점 이상이 안 된다. 85점 이상이면 B가 돼야겠죠? 근데 B가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C, D, E, F 있으면 중첩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일단 B 아니면 다 C입니다. 75점 이상이면은 그냥 이제 다 C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기준이 이제 평균 점수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 A등급 분류를 했죠. 그리고 B등급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A등급 분류하고 B등급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C등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평균 점수를 쭉 구하면 그 안에 75점 이상도 되지 않은 72점, 71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아예 합격이 되지 않은 불합격자예요. 그래서 불합격자들도 여기 지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급을 구할 때는요, 우리 이제 A등급과 B등급을 분류했다면 나머지 사람에 있어서는 그나마 이제 C등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불합격자인 건지를 한 번 더 조건을 걸어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값이 될 건지를 분류를 해주려면은 if 함수를 한 번 더 넣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5점, 평균이 85점 이상일 때는 B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B 85점이 아니라면 이제 B 값 뒤에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에서 if 함수 하나 더 넣어줍니다. if 넣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상태로만 그냥 놓으세요. 네, 85점 이상이면은 B등급으로 분류하고 아니면은 if 함수 한 번 더 타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if 함수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요 if 함수 괄호 안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마지막으로 제 조건이 G4 셀이 이제 75점 이상이라면 G4 셀에 있는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라면 조건 넣었죠. 그리고 컴마 찍고 이게 참이라면 C등급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따옴표 들어가서 C 적어주고 따옴표 닫아줍니다. 그래서 G4에 있는 값이 75점 이상이라면 C 값을 도출을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불합격, 이제 이 G4가 75 이상이라는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아니라면, 여기 이제
컴마 하나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아예 불합격이죠. 불합격인 사람한테는 등급을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두면 돼요. 빈칸으로 두어라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따옴표만 이렇게 연속해서 2개 넣어줍니다. 따옴표만 2개 연속해서 넣어줬어요. 이제 원래는 따옴표 안에 이제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문자도 넣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가 지금 비었죠. 아무것도 없죠. 즉 그냥 빈칸으로 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엔터 눌러보시면은 지금 아무 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제 첫 번째 이 이름이 뭐였죠? 네, 김송인이라는 지원자는 예전역에 불합격이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J4 셀에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따닥하면 자동 채우기를 쭉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등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으로 이제 지정된 사람들은 등급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인 사람들은 이제 A, B, C 등급 중에 어떤 등급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첩 if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요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 하나하나를 또 자세히 더 다뤄드리면 좋지만은 이제 정리하는 개념에서 그 다음 함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쉴 새 없이 다음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if 함수 배워보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if 함수 기본적인 거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중첩 함수를 배우셨는데 우리가 if 함수 안에다가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and나 or 함수를 넣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연습을 해볼게요. and 함수와 or 함수라는 건데요. 먼저 and 함수. and라는 거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if 함수를 사용할 때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까지 if 함수에서 조건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도 이제 그냥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사람 그냥 이것만 이제 조건 하나로 적용을 한 거였는데 예를 들면 뭐 필기시험이 50점 이상이고 그리고 실기시험도 60점 이상인 거 이 2가지의 조건인 학생만 합격을 시킨다. 그래서 조건을 2개를 걸었죠. 조건 하나, 조건 둘. 이런 식의 경우에는 if 함수 안에 and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if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서 필기시험 50점 이상의 애를 if 함수를 한번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또 if 함수를 걸러서 이제 실기시험 60점 이상의 애들을 또 if 함수를 적용시켜야 되죠. 이렇게 2번 적용시키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요, 이제 if 함수 먼저 일단 적용을 하죠. 그리고 if 함수 안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넣잖아요. 조건을 시작하기 전에 조건 앞에 and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if 함수에서 조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조건에다가 조건들을 and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and로 묶어서 and 가로 안에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and 함수로 묶어주면은 if 함수를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적용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게 이제 or 함수라는 게 있어요. and 함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꼭 만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는 2개 이상의 조건 중 만족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or이 이제 영어로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사과나 바나나, 수박, 배 중에서 한 해당되면은 or로 표시한다. 그럼 이제 사과도 O, 바나나도 O, 수박도 O, 배도 O인데 예를 들면 체리는 이제 O로 표시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그냥 조건이 충족되면은 된다라고 할 때 이제 O를 사용하시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이제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 조건을 or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 안에 맨 처음에 조건을 넣을 때 or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조건을 묶어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맞는다면은 이제 if 함수의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제 if 함수 기본에서 보셨죠?
요게 맞으면은 O, 이제 아니면은 아무 값도 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도 저희가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저 이제 채용 시트로 다시 가시면요. 이제 우리 합격한 사람들을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들을 합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까지 나눠줬습니다. 합격이라는 사람들 한해서 이제 등급을 나눠줬는데 좀 불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3셀 보세요. 불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평균이 70점 이상 정도면 그래도 한 번 더 제시를 볼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 제시 여부를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O로 표시를 하고 제시도 안 되는 사람, 제시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은 X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조건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건 일단 이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불합격 조건에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평균이 70 이상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불합격이면서 평균이 70점 이상이다. 이걸 우리가 바로 AND 함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대로 I4 셀 갑니다. I4 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I4 셀 가셔서 이제 if 함수를 일단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증오 입력하고 if 입력하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if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if 함수인데 여기 이제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근데 조건이 우리 두 개였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이걸 일단 AND 함수. 이거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불합격이기도 해야 되고 평균도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AND 함수로 묶어줄게요. AND 이렇게 입력하니까 바로 AND 함수 나오죠. 그래서 AND 따닥 클릭하면 이제 AND 함수가 열렸습니다. 근데 if 함수나 AND 함수나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하실 때 꼭 괄호 열고 닫고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괄호를 먼저 조정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함수를 완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저처럼 AND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수를 완성을 한번 해봅니다. 저처럼. 네, 이렇게 함수를 먼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if 함수 기본이 if 안에 조건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이라서 AND 함수를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 AND 함수가 3이면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O를 허락하고 이 AND 함수에 포함이 안 되면 X로 나타내라. 이렇게 먼저 함수의 기본 틀을 잡아 놓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 AND 함수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AND 함수. 그래서 AND 함수 안에 있는 이 빨간 괄호 안에 이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바로 앞에 있죠. H4셀에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4셀 선택합니다. H4셀 선택하고 얘의 값이 텍스트로 불합격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AND 함수 안에 이 H4 바로 이제 앞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우리가 결정했던 셀이죠. 그 셀의 값이 이제 텍스트로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따옴표 안에 불합격이라고 넣어줬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입력하고 컴마 찍었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컴마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 넣어줍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이 G4셀, 평균 G4셀이 70점보다 커야 됩니다. (70점보다) 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H4에 있는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요. 컴마 찍고, 그리고 G4셀, 여기 이제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셀이죠. 이게 70점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AND 함수에 괄호가 닫히게 되죠. 네, AND 함수에 괄호가 닫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AND 함수가 이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AND 함수 괄호가 닫히면서 끝나면 바로 콤마 이렇게 찍어주고, 콤마 찍어줬죠. 그리고 AND 함수가 이제 참이면 O, 이제 제시를 볼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X 제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도록 제시 여부를 이제 if 함수와 AND 함수를 혼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엔터 눌러보면은 이제 요 1번 처음에 있는 사람은 김송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평균이 73점 넘고 이제 불합격이었기 때문에 제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주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도 이제 이 제시를 볼 수 있는지 이제 제시를 볼 필요가 없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게요. 5인 사람만 솎아내면 돼요. 5인 사람만 제시 여부가 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어차피 제시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X로 표시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합격인데도 이 사람 불합격인데도 이제 평균 점수가 예를 들면 60점대다 이러면 아예 이제 제시의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시인 사람들을 5 이제 5인 사람들만 솎아내서 제시험 보세요 하고 통보를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AND 함수를 사용을 해 보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 채용 워크시트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완성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답사팀 배정이라는 이 워크시트 있습니다. 답사팀 배정. 클릭하실게요. 네, 이 시트는요,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먼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공장이 5개래요. 그래서 경기도에 하나 있고 충청도, 부산, 여수, 김해에 5개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사를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팀 나눠서 이제 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로 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김해로 갈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너무 먼 곳으로는 이제 가기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이제 랜덤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는 이제 어떤 공장으로 갈지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함수를 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를 사용을 할 거냐면요, 이제 그 5개의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5개의 경우. 5개의 팀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답사팀 배정 기준을요,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번호가 아니고 사원번호죠. 죄송해요. 이게 수원번호 아니고 사원번호입니다. 사원번호. 네, 사원번호 G5에 사원번호를 붙여주세요. 사원번호. 네. 그래서 번호는요, 이제 사실 랜덤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는 뭐 이름 순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그래서 이 사원 번호를 우리가 5로 나누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부터 4까지 5가지 경우죠. 사원 번호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은 경기도로 가서 답사를 하고 1이 나오면은 충청도로 가서 답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에 따라서 이제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에 따라서 어디로 이제 답사를 갈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그럼 나머지 값을 구해서 그 나머지 값이 0일 때는 경기, 1일 때는 충청 이런 식으로 중첩된 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나머지 함수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나머지 함수 모드입니다.
어떤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이렇게 같이 컴마로 넣어주면은 나누기 계산 시에 나머지를 구해준 함수가 바로 모드입니다. 이 모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 한번 이제 이 답사팀을 배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답사 지역 C6 셀만 잘 이제 함수를 적어놓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우리 채우기 핸들로 채우면 되겠죠. C6를 선택을 하시고 네, C6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if 함수를 적어볼게요. 자, 등호 입력하고 if 입력하고 이 if 함수 뜨면 따닥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일단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이 이제 이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모드 함수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드 이렇게 입력하면은 여기 또 모드 함수 파란색으로 뜨죠. 더블 클릭합니다. 모드 함수에서 나뉘는 수는 사원 번호입니다. 그래서 A6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거를요. 이 A6 값을 5로 나눌 거예요. 5로.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모드 함수는 굉장히 간단해요. A6에 있는 값을 5로 나눴을 때 이게 지금 사원 번호가 들어간 거죠. 사원 번호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이 만약에 0이다.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죠? 경기도로 가야겠죠? 네. 맞으면은 3일 때의 값, 이렇게 컴마 찍고, 경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if 함수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값이 이제 값의 나머지가 이제 0이면은 경기도로 답사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나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를 봐서 네, 4를 봐서 이제 if 함수를 다시 한번 타야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if 함수만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마무리를 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값이 거짓일 때 요 if 값만 따로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요 if, 이제 빨간,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중첩 if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드 함수를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럴 경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요 모드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복사하시냐면요. 아예 요 앞에서, 모드 함수 이 조건, 이 모드 함수의 값이 0이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릅니다. 그럼 복사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 if 괄호 안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바꿔줘야겠죠. 요 값이 0이 아니고 이제 1이어야 됩니다. 1. 그래서 요거 0이 아니고 1이라고 바꿔주고. 네. 그래서 이제, 요 if 함수 한 번 더 탄 거예요. 그래서 모드 함수로 이렇게 5로 나눠줬을 때, 만약에 값이 1이다. 이게 조건이니까 컴마 여기다 넣어주고요. 컴마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참이면은 추측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if 함수 한 번 더 타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가 이제 if 함수에서 모드 함수를 넣는데 모드 함수 값이 1이면은 이제 충축도로 가고 그 충축도 아니라면 if 함수 더 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if 함수 안에다가 아까 복사해온 모드 함수 먼저 조건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if 함수 가로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대로 붙여주면은 네, 또 if 함수 안에 요즘 보라색 괄호 보이시죠? 이 안에다가 복사된 요 모드 함수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 0값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2로 바꾸면 되겠죠. 2. 이게 만약에 2다. 2면은 네, 요 조건 적어줬죠. 조건 적어줬으면 컴마 찍고 2면은 여수로 가랍니다. 여수 여수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은 if 함수 한 번 더 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이제 모드 함수로 나눈 나머지가 2면은 여수로 답사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if 함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복사해 왔기 때문에 이제 if 함수 가로 안에다가 그대로 또 컨트롤 V를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요 나머지 값이 이제 3이 되겠죠. 3.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드 이제 A6를 5로 나눈 이제 나머지가 3이라면 이 조건이 맞다면 컴마 찍고 그럼 부산으로 가는 거죠. 컴마 찍고 부산으로 가고요. 네. 요 나머지가 3이라면은 부산으로 가고 컴마 찍었죠. 그럼 부산 아니라면 남는 값은 이제 김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부터 4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산이 아니면 이제 요 나머지가 3이 아닐 때의 값은 그냥 자동적으로 김해로 적어주면 되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많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시는 연습을 이제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우리 엔터 한번 쳐보면은 이제 이 김민이라는 이 사원은 김해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따닥하면 각각 누구는 김해로 갈 건지, 누구는 충청도로 갈 건지, 누구는 부산으로 갈 건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불만 없이 이제 정해진 답사 지역으로 이제 답사를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제 생산 공장으로 이제 답사를 하는 팀 배정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답사 지역 중에서 보면은 충청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 지역도 사실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끼리 이제 답사팀을 배정을 했는데 이 충청 지역에 답사팀을 배정받은 사원들이 그럼 누구는 충청남도로 가야 되고 누구는 충청북도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와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충청도로 답사 지역이 배정된 이 사원들을 사원 번호에 따라서 충북으로 배정을 할 건지 충남으로 배정을 할 건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가지의 수가 이제 두 종류예요.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로 갈 것인가 또는 충청북도로 갈 것인가. 네, 이런 가지수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야 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쓰냐면요. 우리 아까는 이제 5가지 경기, 충청, 부산, 여수, 김해 5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눌 때는 5가지의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가지예요. 2가지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로 사용을 하시게 되냐면요.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홀수이면은 충남, 짝수이면은 충북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좀 적어드릴게요.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원 번호가 짝수이다. 지금
사원번호 보시면 끝자리가 이렇게 짝수로 끝나는 이런 사원번호들이 있죠. 이런 사원번호인 사람들은 축척 극도로 답사를 가고, 그리고 사원번호가 홀수인 사람들, 홀수인 사람들은 축척남도로 배정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 사원번호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짝수와 홀수는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도요, 우리 아까 사용하셨던 모드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모드. 이제 아까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부터 4까지인 경우를 이제 대입을 하셔서 이 답사팀을 배정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 경우죠. 짝수와 홀수이다.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이제 엑셀을 분석하시다 보면은 짝수와 홀수를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드 함수를 사용하실 때 나누는 수를 이제 나누는 수를 이제 2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모드 함수 한번 여기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모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나뉘는 수에다가 우리가 홀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홀수.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눠볼게요. 보세요. 모드 함수를 넣었는데 우리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가 되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라는 홀수를 2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5는 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 옆에다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4라는 짝수를 2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모드 함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수와 홀수를 나눌 때는 2라는 수로 나누었을 때, 즉 모드 함수를 적용을 하고 나누는 수를 2로 적용을 하면은 짝수라면은 나머지가 0이 나오겠고 홀수라면은 나머지가 1이 나오겠구나. 그럼 모드 함수를 활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대로요. 우리 이 세부지역 D6 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6. 네. D6 모두 클릭을 하셨죠? 그러면요, 우리 먼저 if 함수를 적용을 해 주실 건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요. 여기 있는 모든 답사 지역에다가 if 함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필터링 조건이요. 축청. 우리가 요 답사 지역에 이 배정된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충청일 때, 요 충청도일 때만 적용을 하되 사원 번호가 짝수이면은 충청북도로 가고 사원 번호가 홀수이면은 충청남도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 먼저 적용을 해줄게요. 네, 그럼 이제 여기 D6 셀 가셔서 if 함수 먼저 입력합니다. 제가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D6 셀에 if 함수 입력하시고, 네, if 함수 입력하셨죠? 첫 번째 조건은요, 지금 D6에 와 있는데 앞에 바로 옆 셀이죠. 답사 지역에 있는 C6. 지금 여기는 김혜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김민이라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우리 자동 채우기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셀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6에 if 함수 입력하시고 C6, 이 답사 지역이 충청도가 맞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C6 셀에 있는 이 값이 충청 텍스트죠. 숫자가 아닙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다운표 안에다가 충청.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 입력하시고 다운표 넣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C6가 충청이냐. 그래서 충청도가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충청도가 참값이라면 여기 결과값, 참일 때 결과값은 일단 if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if 함수 넣고
괄호만 요렇게 괄호만 하나 넣어주시고 if 함수 이렇게 닫습니다. 보셨죠? 일단은 충청도인지 아닌지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하고 충청도가 참으면은 이렇게 이제 if 값으로 가는 거죠. 요 함수를 타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청도가 아닐 때에 거짓일 때의 값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먼저 이 기본적인 구조를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충청도가 맞다면 if 함수, 이제 모드 함수를 타야 되겠죠. 모드 함수 타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청도가 아니라면은 그냥 빈칸으로 놔둬라. 그래서 따옴표만 이렇게 넣어두면은 따옴표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즉 빈칸으로 놔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은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충청도의 값이 참일 때 요 if 값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 if 값에는요, 우리가 모드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빨간색 if 괄호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충청도가 참이라면은 우리는 모드 함수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 함수를 넣어주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원번호를 판단해 줘야겠죠? 그래서 A6에 있는 요 사원번호를 우리가 2라는 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요.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약간 짝수일 때가 충청북도였죠. 짝수라면은 값이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우리 지금 충청도가 참일 때의 값인 요 if 함수를 먼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청도가 참이라면은 요 if 함수를 일단 타도록 둬라. 근데 탈 때 모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사원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6 값에 있는 이 사원 번호를 2로 나눠줘라. 그랬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이게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일 때는 우리가 충청북도로 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드 함수, 여기는 요 모드 함수 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모드 함수, 이 중첩 if 안에서 모드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드 함수의 값이 0이 나왔다. 이 값이 참이라면 그럼 여기 0 뒤에다가 컴마 하나 찍어줘야겠죠? 0 뒤에다가 컴마 하나 찍고 이 값이 참이라면 우리는 충북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일단 충청도라고 먼저 우리가 충청도라고 필터링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한 애들은 모두 다 답사 지역이 충청인 애들만 요 모드 함수를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사원번호가 짝수이면은 충북,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충북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먼저 첫 번째 if 조건에서는 일단 답사 지역이 충청으로 나온 애들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했어요. 그래서 충청도가 맞다면은 요 if 함수를 타게 하고 그리고 충청도 아니고 김해, 경기 이런 애들이라면은 그냥 여기 빈칸으로 놔둬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if 함수 구조를 짰습니다. 그럼 충청도가 맞다면 이제 여기 있는 요 if, 중첩 if를 타게 되죠. 중첩 if 안에를 보니까 이 사원번호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즉 0이라면 짝수죠. 이 모드 함수에서 나머지가 0으로 남은 짝수이기 때문에 충북 지역으로 보내고 그 짝수 아니면 어차피 홀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으로 보내라. 이렇게 중첩 if 함수와 그리고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사원번호를 통해서 홀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충북 지역인데 충남 지역인지 충북 지역인지를 구분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두 수식을 입력하셨으면은 우리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이제 김민이라는 사람은 김해 지역이니까 그냥 긴 공간으로 나옵니다. 김해는 뭐 김해북도, 김해남도 안 나뉘죠. 그래서 이 D6, 우리가 수식을 입력한 D6에다가 셀을 두시고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딱 자동 채우면은 이제 추천으로 분류된 사람들만 갈 건지 남으로 갈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줬다는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추천 지역이 답사 지역으로 배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충남과 충북으로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으로 이제 어떤 그룹을 분류할 때는 이 모드 함수, 이제 짝수로 나눌 것인지 홀수로 나눌 것인지 또는 특정 숫자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기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